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참 천국과 같은 그런 공약을 많이 합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97년 외환 위기를 생각합니다. 당시도 대선의 해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경제는 부실 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을 이 후보들이 97년 당시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재무구조가 나빠져서 죽어가는데 정치인이 무엇으로 살리겠다는 겁니까? 세계 금융계에서는 이것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돼서 외환 보유의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이 취약점을 알고 있는 국제금융계에서는 한국의 소위 대통령 후보들이 시장을 무시하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외자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는 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채 엄청납니다.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부채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채 좀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대선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마치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듯한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 증권시장에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습니다. 우리 국채도 10%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이 앞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증권을 팔고 나간다거나 또는 우리의 국채를 산 거를 다시 되팔려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국채가 뭐 그리 문제냐, OECD 대비 아직도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OECD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OECD 평균이라는 것은 일본과 같이 절대적으로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가 OECD 평균치보다 낮은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가계부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기업부채 지난 2년간 엄청난 속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도 초저금리 체계로 들어갔고 바로 그 초저금리 때문에 부실 기업도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은 부채를 안은 영세 기업도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도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우리가 안 올리면 되지 않느냐? 금리가 우리가 안 올린다고 경제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세계를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금년 11월경에 통화 환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결국 많은 돈이 다시 미국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시장, 부동산,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시에 초저금리로 버티고 있는 한계 기업들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97년에 경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말하는 공약을 보십시오. 뭐를 공짜로 해주겠다, 반값으로 해주겠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한 건당 수백 조가 드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입니다.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alert, 이거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경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주의 정도의 사인, 워닝 정도의 사인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alert, 너 조금만 더 가면 위험해, 이런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대선 후보들이 하는 약속, 이것은 97년에 당시의 대선 후보들이 망해가는 기업을 억지로 살려주겠다고 하는 국민기업 논리하고 마찬가지로 국제금융계에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표를 돈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많은 국민들이 97년의 외환위기처럼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작정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인심 쓰는 이러한 대선 후보들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대선 후보들이 무책임한 약속, 앞날을 보지 않고 오늘의 표만 생각하는 약속, 이런 풍토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97년의 고통을 겪지는 말아야 합니다.